장진호 전투 이후 유엔군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전쟁의 주도권을 잃는다. 보급로가 끊어지고 중공군에 고립된 유엔군은 흥남으로 모인다. 메가더 장군의 성급한 판단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12월 8일 흥남으로 모인 유엔군은 철수 명령을 받는다. 유엔군과 국군은 흥남 철수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었고 중공군은 장진호 전투로 절반의 병력이 손실되고 물자도 없는 상태여서 추가 병력과 보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엔군은 흥남 부두에 대기 중인 배의 장비와 병력들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흥남 부두로 피난민들이 몰려온다. 당시 북쪽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미국이 북쪽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흥남 부두에는 1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다. 미군이 배에 타는 것을 허락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피난민들은 배를 타기 위해 달려들었다. 피난민들은 살기 위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배에 올라탔고 밟혀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들이 넘쳐났다. 1950년 12월 19일부터 피난민의 철수가 시작되고 12월 24일 마지막 배가 떠나면서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10만 명의 피난민이 흥남을 떠난다. 메가더 장군이 얘기한 크리스마스 전까지 통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보급이 늦어진 중공군은 뒤늦게 흥남을 점령한다. 피난민을 실은 배는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 거제도로 이동하고 일부는 제주도로 이동한다. 중공군이 내려오자 북쪽에 있던 우익 청년단들과 주민들도 피난 갈 준비를 한다. (38선) 이북에 있던 주민들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피난을 가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고 운 좋게 남아있어도 다시 자리 잡은 중공군이 유엔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피난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유엔군은 과거 북한군에게 당했던 경험 때문에 피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피난가는 피난민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중공군이 참전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도 대비책을 세운다. 정부 주도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군인, 경찰, 공무원이 아닌 남자들을 제2국민병에 편입시키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제2국민병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국민방위군을 지휘한다. 그런데 국민방위군을 모집하면서
병력을 지휘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당시 국방장관은 대한청년단 단장 출신으로 이승만 대통령 사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방위군 사령관도 대한청년단 출신을 임명한다. 전직 씨름 선수의 군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던 우익 청년단 간부들을 장교로 임명한다. 이들은 군에 대한 경험도 없는 좌익 세력을 때려잡고 주민들을 괴롭히던 깡패나 건달들이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서울 이북 지역과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42만 명이 소집되고 전국적으로 68만 명이 소집된다. 북한군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국군으로 입대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에 각각의 입대 장소로 모인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은 준공군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훈련을 받기 위해 후방 지역인 경상남도로 이동을 해야 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경상남도까지 직선거리만 300km였다. 중간에 있는 소백 산맥을 피해가면 이동거리는 300km 이상이었다.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 40에서 50만 명을 수송할 차량도 없었고 지금처럼 고속도로도 없었다. 군복이나 무기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68만 명의 국민 방위군에게 필요한 무기와 군복, 식량,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인솔할 병력과 훈련을 담당할 인력 등 예산을 편성한다.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으나 많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나마 부족한 예산에서 3분의 1을 빼돌리고 나머지를 훈련소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의 로비를 하는데 사용한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주먹과 싸움으로 군 장교가 된 깡패들에게 돈을 주었으니 제대로 사용될 일이 없었다. 유흥비로 사용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라는 전쟁 중이었지만 모두가 애국자는 아니었다. 예산이 제대로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빼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 중에도 비리와 기회주의자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들은 어차피 전쟁은 유엔군과 미군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랬으니 병력을 수송할 만한 차량도 없고 군복도 없었다. 12월, 한겨울에 산을 넘고 눈밭을 걸어 이동했다. 줄어든 예산에 전쟁으로 물건값은 비싸고 60만 명이 넘는 인원의 군복과 무기, 텐트나 천막 같은 물품은 구할 수가 없었다. 지프로 만든 멍석으로 추위를 버티고 빨리 훈련소로 이동하는 게 최선이었다. 추위는 어떻게 버틴다 해도 굶어가면서 훈련소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방부는 식량 해결을 이동 중 각 지역 시장이나 군수들에게 양곡 지급권을 보이고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식량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내무부가 양곡 지급권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 내무부는 독립 이후 미국의 행정 편의로 인해 과거 친일 경찰과 공무원이 그대로 내무부 소속이 됐다. 국방부는 일부 친일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친일 경찰의 괴롭힘이 싫어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두 기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국방부와 내무부는 싸우고 있고 국민방위군으로 모인 청년들은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났다.
그렇다고 불만을 표출하면 우익 청년단 간부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어렵게 고생해서 도착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며칠간 옷 한 벌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를 떨며 거짓골로 도착했지만 훈련소 수용 인력에 한계가 있었다. 훈련소를 못 들어간 인원들은 51개 훈련소 중 수용 가능한 훈련소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였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모집한 68만 명 중 최소 5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훈련도 못 받고 얼어 죽거나 병들고 굶어 죽었다.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차량 구입 비용과 보급품 구입 비용은 국민방위군 장교들의 유흥비로 쓰거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의 준비 없는 징집과 책임감이나 도덕성 없던 우익 청년단을 임명하면서 예산 횡령 등으로 힘없는 국민들만 억울하게 죽었다.